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손발 저림감을 호소하면서 이러다가 중풍 오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면서 진료실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풍, 즉 뇌졸중이 발생하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생명을 잃거나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대부분 잘 아시기 때문에 다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조 증상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둔다면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서서히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병인 겁니다. 갑작스럽게 의식이 저하될 수도 있고 한쪽 팔 다리에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아예 말을 못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말을 갑자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안면신경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한쪽 얼굴이 처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두통이 발생하면서 메스꺼워하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팔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든지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평소에 잘 되던 것이 갑자기 잘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보통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뇌졸중의 증상이 아니라 순수하게 뇌졸중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전조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조 증상을 미리 알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풍의 전조 증상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일과성 허혈 발작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따라서 증상은 뇌졸중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교과서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지만 보통 실제 임상에서는 수분에서 1시간 이내에 대부분 완전히 회복합니다. 뇌졸중과 증상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과성 허혈 발작의 증상을 뇌졸중 전구 증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일과성 허혈 발작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뇌졸중이 왔다고 생각하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미리 설명드리는 이유는 인터넷에 많은 기사들이 뇌졸중 전구 증상으로 일과성 허혈 발작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과성 허혈 발작 증상 중에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할 특이한 증상이 한 가지 있는데 눈앞이 갑자기 커튼이 치듯이 깜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증상을 일과성 흑암시라고 부르는데 아주 중요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밤만 되면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서 뇌졸중이 올까봐 걱정된다고 하면서 진료실에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나는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보통은 목 디스크나 말초신경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아주 흔하진 않지만 간간히 실제로 팔, 다리가 저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팔, 다리 저림과 동반해서 마비감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조 증상 중에 의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두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두통은 뇌졸중과 연관된 두통이 아닙니다. 전 인구의 90%가 두통을 경험한다고 하니까 두통은 그야말로 정말 흔하고 흔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두통 중에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두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통은 단순한 두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에 의한 두통이거나 뇌졸중이나 다른 뇌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거나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동반하는 두통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통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거나 운동이나 선교 시에 갑자기 발생하면 의사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두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일주일 이상 두통이 지속되거나 자세에 따라 두통이 악화되거나 아침에 더 악화되는 두통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의식 저하나 마비, 시야장애, 경련과 같은 신경학적 이상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두통은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두통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지거나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일과성 흑암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안과적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뇌졸중 전조 증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서 언급한 일과성 허혈 발작에 해당되지만 팔, 다리에 마비도 없고 눈에만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도 빨리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내가 몸이 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흔하기 때문에 중요한 전조 증상으로 분류했습니다.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파란색 화살표 부분은 우리 목에서 가장 굵은 동맥인 내경동맥입니다. 이 내경동맥이 목에서 뇌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흰색 화살표의 가지가 하나 나오는데 이 가지를 안동맥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혈관입니다. 왼쪽 사진에는 이 안동맥이 정상적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파란색 화살표 부분의 내경동맥이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경동맥의 첫 번째 가지인 안동맥의 혈액 공급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흰색 화살표 부분을 보면 안동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눈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니까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거나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혈류가 회복되면 이런 증상이 바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결국 뇌졸중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한 성기능 장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관찰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졸중 전조 증상의 발기부전은 다음의 세 가지 상황을 제외해야 합니다. 우선 약물에 의한 발기부전은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강한 진통제 계열인 트라마돌이나 마약성 진통제 등을 복용하면 발기부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경련제나 신경통 시에 사용하는 약물 중에는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임상에서 상당히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차단제나 항우울제의 일부에서도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발기부전의 특징은 일부 환자에서 발생하고 약물을 중단하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처방약을 먹는 분들 중에 발기부전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약물에 의한 발기부전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만 끊으면 금방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성 발기부전인 경우는 뇌졸중 전조 증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표에서 왼쪽의 기질성 발기부전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증상이 기질성 발기부전에 해당된다면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뇌졸중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도표를 천천히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척추를 다친 경우나 뇌졸중 등 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성 발기부전은 뇌졸중 전조 증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발기부전을 가장 1순위로 올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큰 규모로 시행된 남성 노화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40세에서 70세 남성 1709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기부전이 확인된 사람이 무려 52%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발기부전을 1순위로 정한 이유는 발기부전이 가장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기 관련된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으로는 동맥경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노화 등도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동맥경화의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즉, 발기부전의 원인은 동맥경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기가 되려면 이 그림과 같이 결국은 혈액이 모여야 합니다. 혈액이 모여서 발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즉, 혈액을 모으기 힘든 혈관 문제가 있다면 발기 문제도 역시 유발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은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아진다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9,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연구했는데 발기부전이 없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 뇌졸중의 발생이 2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른 연구들도 많이 검색했는데 연구에 따라 2배에서 4배까지 뇌졸중 및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특이한 그래프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발기부전 그룹과 정상 그룹으로 나누어서 뇌졸중 없이 살아가는 생존율을 비교했습니다. 외래 첫 방문일로부터 시작해서 2000일까지 약 5년간을 조사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뇌졸중 없이 살아가는 생존율에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의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유명한 사실입니다. 즉, 발기부전이 있으면 주치의와 상담해서 경우에 따라 혈관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에서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려면 발기부전을 먼저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뇌졸중 전조 증상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 없이 신경과나 신경외과, 그리고 경우에 따라 비뇨기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와 함께 동맥경화 치료의 필수적인 성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비타민 D3, K2 복합제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타민 K2는 와파린 계통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제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비타민 D3만 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고용량 종합 비타민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고용량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과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비타민C도 역시 예방과 치료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발기부전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아르기닌, 타나민, 카르니틴, 아세틸카르니틴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위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